네, 소개받은 동인천고등학교 장준철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많이 이제 관련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수학이나 통계교육과 통계학 관련 전공이실 텐데요. 저는 특이하게 이제 일반사회 교사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사회 교육을 전공했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실용 통계 교육 하는데 왜 갑자기 이게 저 사람이 등장을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실은 저도 벌써 5년째 되고 있네요. 5년째 지금 통계교육원이랑 함께 어쨌든 사회과에서 통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췌해서 현장에서 교육 자료나 여러 가지 활동으로 보급하려고 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작년에 조금 약간 큰 일을 벌였죠. 그래서 아예 이제 그 교과서와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해서 현장에 적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의견을 모아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년 동안 한번 적용한 거에 대해서 예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생각보다 관심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의외였는데요. 현장에서 요구도 많았던 것 같고 해서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이런 교과서를 저희가 개발해서 현재 저희 학교 이제 올해 시범 적용을 하고 했었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 또 다른 학교 선생님들 계시면 만약에 우리 학교에도 저런 교과를 좀 도입해서 활용하고 싶다,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싶다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문의를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처음에 했을 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수학 또는 통계학 전공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데이터는 수리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들인데,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의 눈에서는 저 통계 자료들이 다 뭐냐면 인간이 활동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일종의 지표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교과에서 그러니까 제 전공 교과는 고등학교로 치면 사회문화, 경제, 정치와 법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세 과목에서 통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밀접한, 어찌됐든 통계 자체를 어떻게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통계 자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제가 전공한 또는 우리 학생들이 배울 사회 과목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통계로 나타낸 것 자체를 어쨌든 수집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별도의 교육과정 또는 별도의 교과서를 통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공감대를 일단 같이 가지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행 아시겠지만 통계교육이라고 하면 수학교과에서 거의 전담하고 있습니다. 통계학적 개념이나 원리, 수리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 자료나 쉽게 말해서 통계표, 통계 그래프 이런 건 수학과에서 할 일, 난데없이 사회과에서 하면 안 되는 거거나 또는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는 할 수 없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요구에서도 당연히 증가하기 시작했죠.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통계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AI,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하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현장에서도 당연히 이게 뭐고, 그다음에 주로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자료들이 수집이 되는 건지를 좀 알아야겠다라는 하는 호기심, 궁금증 이런 것들이 많이 증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한번 뜻이 있는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이 합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원칙은 통계와 사회라고 하는 교과이기 때문에 통계학 원론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기보다는 최소한으로 다루자고 얘기를 했고요. 수학교과에서 다루는 내용과 중복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현상을 통계로 나타낸 사례와 이를 분석 해석하는 것에 일단 강조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 연구 방법에서도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특히 양적 연구에서는 거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 방법 중에서 양적 연구, 그러니까 특히 통계를 활용한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설문도 해보고 면접도 해보고 하면서 거기서 얻어낸 자료들을 데이터 통계화해서 뭐 과제 연구라든지 뭐 사회 문제 탐구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자기네가 작은 서베이를 해보는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통계와 사회라고 하는 교과서에서 그거를 좀 다뤄줘야 이걸 배우고 익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작은 미니 서베이를 할 때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또 보면 풍부한 통계 자료를 일단 수록해서 통계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보자. 그다음에 실생활과 깊게 연관된 사회 현상이 그대로 반영된 통계 자료를 가급적 다뤄보자. 그다음에 빅데이터의 의미와 실제 활용 사례도 한번 담아보고, 그다음에 통계를 가공하고 표현하는 방법도 한번 넣어보자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거칠지만 그래도 조금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들을 좀 조합해서 만들기 시작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도 이제 오전에 발표해 주셨지만 그 정무성 교수님, 그다음에 유진 교수님,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시범 그 수업까지 해주셨는데 인천 대건고의 박재현 선생님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어쨌든 요걸 한번 개발을 해보자고 의기투합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교과서 발행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루트가 몇 개 더 있긴 한데요. 저희는 이제 정부 부처 협업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거민정 교과 개발 사업 중에서 정부 부처 관련 부처 요구 항목으로 통계청에서 신청을 했고요. 교과서 발행 주체는 현재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개발 사업 주체는 충남대학교 보면 교과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지침이나 이제 양식 이런 걸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 교육청, 그다음에 저희 학교가 소속된 교육청에서 검인정을 해주셨고, 현재 이제 시범 적용이나 확대 보급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학기 1학기, 2학기 해가지고 두 번, 저희 학교 동인천고등학교에서 현재 통계가사의 시범 수업을 진행했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살펴보면 1, 2학년 대상으로 합니다. 3학년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요 교양 선택을 할 여력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수능을 앞둔 아이들이기 때문에 1, 2학년 대상으로 주당 2차시 총 34차시 수업 분량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을 했고요. 사회과학 방법론, 사회문제 탐구, 사회과제 연구의 선수 과목으로 아마 매력이 좀 높을 겁니다. 그다음에 수학이 아닌 사회교과군에 일단 속하게 했고요. 사회현상 분석 및 사회과학 연구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내용은 안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아마 교육과정 문서에 남아있는 거 제가 그대로 발췌를 했는데요. 쭉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통계가 무엇인지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고 통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과학 연구 중에서 양적 연구 따지면서 통계를 활용한 연구를 실제로 내가 심층성이 있든 뭐 얕든 어쨌든 한 번쯤은 내가 시도해봐서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그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얘기가 꼭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주는 의미가 뭔지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함양시켜 보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의 사회 변동을 한번 추세를 통해 예측해보고 추세를 예측해보고 사회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자. 이게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단원별이고요. 옆에 내용 요소에 보시면 아래쪽에 아마 중단원별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단원 1단원은 통계와 통계 분석이라는 단원이고요. 자료 수집과 통계학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일종의 이제 통계와 통계 자료에 관련된 인트로듀스에 해당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현대사에서 통계는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활용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필요성, 의미 이런 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단원이고요. 이 단원이 사회과학 연구와 통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들에게 자, 설문지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되면 가설은 어떻게 검증하고 그래서 기각 채택을 확인한 다음에 유의 수준
각자 신뢰도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게 요 단원에 넣어놨습니다. 3단원은요, 빅데이터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현상이랑 그 사회 지표의 관계 해가지고 어떻게 지표는 활용하고 어떻게 인포그래픽이라든지 표, 그래프, 각종의 이런 요즘 많이 쓰지만 시트나 셀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돼 있고 4단원은 제가 나눠놨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파트로 나눈 다음에 각 파트에서 주로 자주 다루는 통계 자료들의 유형들을 보여주고요. 그 예시 몇 가지를 보여준 다음에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요걸 바탕으로 미래 추세는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예측하는 방법 이 정도를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취 기준은 각각 제가 그래도 특히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성취 기준이 중요한데 단원별로 저희가 어쨌든 수없이 많은 검토와 그다음에 의견을 들어서 계속 바꿔서 성취 기준은 대단원 하나당 이런 식으로 1, 2, 3, 1, 2, 3 이렇게 해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또 이해하고 연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단원은 이제 4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절차 이해하고 자료 수집하는 방법도 이해하고 수집한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가설 검증, 그다음에 뭐 빠질 수는 없으니까요. 연구 태도와 윤리 관련해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현상과 사회 지표는 사회 현상의 특징 이해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에 관련된 성취 기준을 3-2와 3-3에 실었습니다. 그다음에 3-4는 표, 그래픽, 인포그래픽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주자. 그다음에 4단원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네 파트로 나누고 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그 자료를 읽는 방법 요 위주로 돼 있고요. 3단원이 아마 여기 사회 변동의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실제 개발된 교과서 표지입니다. 고등학교 통계사회. 그래서 저기 발행 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는 저희가 이제 어쨌든 대단원 도입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중단원 도입, 소단원 도입 단계에서 통계를 충분하게 읽고 접할 수 있게 도입 단계는 대부분 다 이제 통계와 관련된 사례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본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생각을 키우는 활동, 역사 속 통계, 생활 속 통계 여러 가지 코너를 실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활동들을 대단원 마무리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통계 분석해서 중단원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2단원은 사회과학 연구와 통계해서 4개의 중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원은 사회현상과 사회지표이고요. 요건 3개의 중단원이고요. 4단원은 대단원 4단원은 사회현상과 통계분석의 실제 그래갖고 첫 번째는 사회지표 한번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는 그걸 해석해보고 세 번째는 예측을 해보고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예시를 들었습니다. 도입부는 이런 식으로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어쨌든 첨성대나 추구기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연상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 왔었다. 그래서 통계 자료 수집의 역사에 대해서 도입부에 실어줬고요. 요것들을 보면 생각을 키우는 활동 보이시죠 밑에? 그래서 뭐 이렇게 충분히 그래프든 표든 나타난 통계 데이터를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본문에도 보면 수시로 다양한 통계 자료들이 다 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각 키우는 활동을 보면 이런 식으로 실제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 밑에서 뭐가 맞는 어떻게 읽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한번 써보게 하는 활동들도 충분히 실어놨고요. 그다음에 역사 속 통계라는 단어, 그러니까 역사 속 그러니까 과거 우리 현대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사 현대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측면에서 과거에 어쨌든 통계를 활용했던 또는 자료를 수집했던 역사에 관해서 잠깐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그다음이 생활 속 통계라고 하는 거는요. 뭐 여기 지금 보건복지부 공공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넣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통계를 어떻게 쓰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요 코너도 좀 제가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들한테 가장 유용한
의미가 있는 코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행 활동은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 또는 읽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활동, 또 다른 활동을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바를 정리해서 넣는다든지 하는 실제로 수업 시간에 기본 개념과 또는 기본적인 성취 기준 달성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 더 심화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단어 학습 정리가 바탕한 걸 쭉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그냥 이것만 교과서만 떨렁 개발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당연히 어느 학교도 채택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일단 시범 적용해야 되는 학교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심 있는 선생님들도 다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교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롭게 개발된 교육과정, 새롭게 개발된 교과서를 학교에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덜컥 도입한다는 건 엄청나게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누굴 가르치지? 라는 근원적 물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단 그 교과서와 그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과서 개발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다른 학교에서 한번 구현이 되었는지, 그래서 미리 다른 사례가 있으면 그걸 참조해서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범학교 시범 운영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교과서를 보면 선생님들이 교수 학습하시기 편하라고 다양한 풍부한 자료를 넣어놓은,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교사용 지도서라 그러죠. 이런 류의 자료집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좀 더 선택하기 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저기 앞에 저자에 같이 있었던 박지원 선생님과 제가 나머지 더 뜻이 있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인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그래서 이 통계와 사회 교과서에 관련된 자료집을 올해 또 만들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올해 저희 학교에 시범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양 선택이고요. 사회교과군으로 34단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2, 3학년, 2학기 때는 1, 2학년 이렇게 애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했고요. 학기 집중 이수제를 활용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내년에는 정규교육과정 교양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올해는 갑자기 이제 이미 뭐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이라는 게 막 바로 이거 과목 필요한데 바로 다음 학기부터 넣어 이게 안 되죠. 운영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어쨌든 교육과정 심의위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도 이번에 적용은 하되 바로 정규교육과정으로 넣는 절차가 필요해서 올해는 일단 학기집중 이수제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시범 운영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 2, 3학년, 2학기에 1, 2학년 해서 15명, 13명 이수 예정입니다. 수업교사는 제가 학기집중 이수제는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지원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일주일에 1, 2학기에서 일주일에 2번씩 친히 우리 학교에 오셔서 그 학생들 데리고 열심히 수업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수업 사례는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내용만 전달해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지원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저랑 박지원 선생님이 의논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학생들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통계 자료를 활용해보고, 모으고 취합하고 하는 것들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어쨌든 교양 선택 과목이니까 성적 등급이 나오지 않거든요.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적 처리하는데도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청한 아이들 대상으로 이 과목의 특성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것들이 많을 거다. 수행평가도 다 그런 걸로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다 완성해온 것들을 발표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데이터인 박지원 선생님이 쭉 보시면 희미하게 보이시지만 표죠. 그래서 통계표 돼 있는 것들을 읽는 법을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은 개개인은 본인이 필요한 통계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냥 한번 그 선생님의 시범에 따라서 따라서 같이 해석해 보는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게임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 모든 카드 내용을 설득하고 소개 관찰하라. 그래서 이게 무슨 게임,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별로 카드를 배정해주고 카드 내용 중에서 카드 내용은 다 이제 통계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그러니까 통계 자료는 당연히 그냥 있는 거니까 팩트인데 그 통계 자료를 통해서 어떤 그걸 해석한 진술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해석한 진술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진술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카드는 일단 먼저 모든 분들끼리 이게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부터 먼저 자기네끼리 논의해갖고 확정을 한 다음에요. 설득을 위해 어쨌든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배당받은 카드의 진술이 사실이면 진짜 사실이니까 사실이 맞다고 계속 다른 모든 분들한테 토익토론 수업을 하면서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알아봤더니 이거 사실이 아니야. 근데 되게 매력적인 유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인 것처럼 설득시키기 위한 방법을 또 광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토익토론을 거쳐갖고 나중에 이제 최종으로 이제 공개하는 거죠. 짜잔, 5개 카드 중에서 뭐 1, 3, 5는 사실이었고 2, 4는 거짓이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봤더니 아이들의 소감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모든 통계자, 숫자가 써 있는 통계 자료는 다 자기는 무조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계 자료는 거짓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계를 읽는 사람들의 눈에서 거짓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 즉 숫자,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그러니까 특정 관점이나 가치관을 개입해서 읽으면 잘못 해석될 수도 있겠구나 하라는 거를 이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말고도 이제 교과서 자료집도 개발했고요. 그래서 그 교육청과 통계교육원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콘텐츠는 이렇게 순서가 됐고요.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원별로 소단원별로 저런 식으로 선생님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수업 지도관입니다. 그래서 도입, 전개, 활동 마무리,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수업을 하시면 되는지 예시안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보충 심화 자료도 충분히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별도로 교과서에 실린 거 말고 이외에 어찌됐든 고등학교 교양 선택이면 어쨌든 고등학교니까 평가는 해야 되거든요. 지필이 아니더라도 수행평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하실 때 평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지필진들이 머리를 싸매고 이제 노력해가지고 풍부한 수행평가 사례지, 활동지 이런 걸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쨌든 뭐 개발하고 적용하고 그다음에 다른 자료집도 개발하면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들을 요약해서 전달해드리면요. 선생님 한 분은 이제 본인도 생각했을 때 평소에 필요했던 내용이다. 이게 이제 뒤늦게나마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사회 선생님이신데 일단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만약 우리 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제가 잘 가르쳐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필요한 거면 개발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저 자신이 안 서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안내, 가이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이수한 과목들이 그러니까 이게 고교학점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어쨌든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통계와 사회라고 하는 과목은 교양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으면 융복합 과목입니다. 자연 계열과 그다음에 인문 계열이 합쳐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기록부 상에 이 과목을 이수했다고 쓰여 있으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좀 유리한, 기록적 측면에서 유리하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학생들은 이제 남들이 배우지 않는 걸 나만 배우는 것 같은 특별함 그걸 느꼈습니다라는 학생도 있었고, 본인이 이제 통계 전공으로 갈 건 아닌데 어쨌든 자기는 자기가 진학할 전공은 다른 건데 통계라는 게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다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장차 자기가 진학할 전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와 사회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학생 또는 뭐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진행해 보신 저희 학교 담당 업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수업하신 선생님들 또는 수업을 참관하신 선생님들, 자료 개발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의견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교육과정과 교과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교사자 대상으로 좀 친절한 상세한 연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선택을 하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 이외에 풍부한 자료는 없나요? 그래서 저희는 자료집 개발로 지금 어느 정도 했는데 일단 선택을 하시면 제가 자료 제공을 해드릴 용의는 있긴 한데 아직은 명확하게 다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 요새 어쨌든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블렌디드 수업, 온 오프라인 연동 수업이 대세이기 때문에 만약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 한다고 하면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없나요?라고 물어봤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요게 제일 많았습니다. 제 능력 바뀐 것 같습니다. 좋은 과목이긴 한데 의미 있는 과목이긴 한데 제 능력 바뀐데 요거를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는 또는 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특강식으로 또는 팀 티칭 코티칭 식으로 해갖고 요걸 전공하신 분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잠깐 와갖고 아이들한테 동기부여식으로 해갖고 같이 좀 연합해서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요구하신 분도 있었고요. 교육과정 선택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 그거를 이제 제가 여기저기 막 이렇게 안내 홍보하고 다니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제 연락처를 모르거나 제 메일 주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그냥 물어 막 가야 돼요. 그러니까 통계청 또는 통계교육원 홈페이지에 뭔가 탑재가 돼 있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인천광역교육청 뭐 자료집 뭐 어디 가시면 바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 특정 장소에 업로드 해 놓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친분과 개별적 홍보 접촉에 의해서만 전달할 수 있다는 한계 이런 게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전 동안에 했었던 활동들은 뭐 여러 가지로 좀 약간 사회 교과의 통계 교육이라는 걸 좀 적용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던 거고요. 올해는 진짜 본격적으로 새로운 교과서와 새로운 교육 과정을 시범 적용해보고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바람은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지금 여기저기 뭐 전국 8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오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내년에 이거 생각보다 제가 개발할 때는 몰랐는데 시범 적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시청하시는 또 여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육과정과 관련돼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계시면 가감없이 요 기회를 통해서 문의도 주시고 제가 필요한 자료는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보다 많은 학교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나름 이렇게 의미 있는 교과서 교육과정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바람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